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자, 여러분, 정의원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저성노화. 대한민국을 저성노화의 열풍으로 휩싸이게 만들었던 바로 정의원 대표, 지금은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로 근무를 했고 지금은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성노화 연구소 대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원 대표가 한 여성을 스토킹 처벌법 그리고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정의원 교수처럼 반듯하고 똑똑하고 거기에다가 건강 전도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는데요. 정의원 교수가 주장하는 바는 정의원 교수가 이 스토킹으로 고소한 이 여성을 2023년부터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직원으로 근무한 시간은 2003년 하반기부터 2025년 2월까지입니다. A씨가 했던 일은 위촉 연구원입니다. 자료조사, 구술정리, 이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 대표와 이 직원 A씨, 이 여성 사이에 묘한 친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적 친밀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묘하긴 합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교류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의원 교수의 이 같은 문구는요, 법무법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내포한 의미를 각자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두 사람이 사적 친밀감으로 교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빌미로 정의원 대표가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마사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여성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정의원 대표를 데려가서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건 사실이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의원 교수가 이렇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의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정의원 대표가 이 여성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여성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퇴거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를 파멸하겠다라고 하면서 악성 댓글을 쓰고 캡처를 해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정의원 대표만 괴롭힌 게 아니라 정 대표 아내 근무지까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플러스 정 대표가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공동 현관을 뚫고 들어와서 현관 앞에 편지와 조형물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현관을 뚫고 현관문 앞까지 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정 대표 측이 지난 10월 20일 날 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는 정 대표를 비롯해서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A씨는 정 대표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정 대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저성노화 마인드셋. 건강 취미 부분에 18위에 올랐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여기 딱 써져 있죠. 자, 이 A씨는요, 이 책에 대한 저작권 지분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 대표 측에서 이 여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인세 30% 배분 그리고 공동저자 등재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세 1,000만 원도 지급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의원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을 하자 갑자기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인세 50%로 상향 조정해달라. 그리고 최근 2년간 수익 전체 합의금을 지불해달라. 자, 그리고 스토킹 혐의 정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 대표 측의 얘기는 그겁니다. 자, A씨가 이 책에 관여한 부분은 기존 쳐서
강연과 인터뷰 정리를 한 것에 불과했다. 사실상 이 책은 정혜원 교수가 쓴 것이고 그녀는 그냥 사무보조일 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이렇게 여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이유는 본인들이 합의했든 합의하지 않았든 숙박업소를 두 사람이 함께 드나든 것. 그리고 동석한 차량에서 운전 중인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 자, 사실 정 대표의 아내가 느꼈을 때는 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 대표가 이런 약점 때문에 그녀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돈도 보내고 인세도 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 대표가 이 여성의 협박에 견디다 못해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정혜원 교수의 이야기에 아내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놀랍고 또 충격이고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아내와 함께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자, 함축된 의미를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시겠죠. 현재는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는 굳이 이유는 자, 어쨌든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공동 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A씨가 정혜원 교수에게 부인과 이혼 후에 결혼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너무 코너에 몰렸죠. 정혜원 대표는 어땠습니까?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위협이 지속됐고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 이거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이런 공갈 행위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라는 협박이 도에 넘어감으로써 스스로 이 같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정혜원 대표가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고소가 들어갔고요. 이 A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침묵할 것인지 언론 대응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인데요. 자, 정혜원 대표가 한편으로 굉장히 괴로웠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왜 숙박업소까지 갔는지 자, 이런 행동들은 많은 대중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혜원 대표의 이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의원 대표의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워낙에 이 저속 노화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강연이든지 유튜브 여기저기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도 정혜원 교수의 저속 노화에 빠져서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전도사로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착실히 의료인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던 정혜원 교수에게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